아무래도 그 목소리가 좀 작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새집평연구원에 어제 이제 개원식을 했고 오늘 그 2차 만안 정책 세미나를 하는데 안양시의 가장 문제는 시장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시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능한 시장을 뽑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장 될 사람들이 좀 날카로운 교육을 좀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그 제일 무섭게 질문을 잘해주시는 저기 우정열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정원재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보다는 정말 그 날카로운 질문, 정말 이게 마스콘 공장이 쉽게 나가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토론하고 60만 시민이 모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고 확실하게 그것을 치유했을 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집평연구원에서는 홍보보다는 이 질의응답, 이 소통의 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게 새 과시 이런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5차례, 6차례 지나면 시민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이 그때부터는 저희들의 진정성을 보고 정말 안양시장의 문제 해결 능력, 안양 시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이정국 박사님의 세미나 내용도 준비 내용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아마 3차 때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차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 참여 민주주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내용을 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민 참여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받아본 자료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시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복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데 대해서 행복했고 또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내용이 좋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발제자는 아까 인사했으니까 저희하고 토론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타가 고민하는 최고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도 환경의 보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또 합의도 받으시고 여전히 계속 활동도 하시는 박극재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의 변화가 생기려면 가장 빠른 변화는 역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오셔가지고 안양의 급격한 변화와 이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 브레이크 뉴스의 이성관 기자님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묵묵히 지역 환경을 위해서 일해 오시고 또 많은 활동을 해오시는 녹색 환경연합의 이철구 총재님 모셨습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접근을 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세 가지 측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제1산업개발의 아스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사업권이라고 하나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와서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주민의 건강권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권과 건강권 사이에 기관이 있잖아요. 안양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경기도, 그 다음에 어디죠? 환경부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허가권, 그래서 사업권, 건강권, 허가권에 대한 그림을 여기다 이쪽에 해놨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연구 배경 및 목적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권리가 서로 상충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권, 주민의 건강권, 그 다음에 정부의 허가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쪽으로 가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도 3월달인가요? 경기도에서 측정을 했더니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발암물질 배출에 대해서 건강에 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지 생물학자나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접근은 조금 소홀히 돼 있고 다만 이제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경제학적 측면을 가미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녹색환경실천본부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을 할 때 그 환경 침해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같이 실었습니다. 여기 실은 거는 또 제가 재정학을 강의하면서 대학에서 재정학 강의하면서 환경 침해에 대해서 재정학 부분에 나오는 것을 정리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실었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리로를 보면 여기 이제 아스콘 공장이잖아요. 아스콘이 뭔지 사실 처음에는 아스콘이 뭔지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거 접근하기 전에는. 근데 아스콘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3쪽에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아스콘이라고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여가지고 아스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스팔트하고 4쪽에 보시면 아스팔트 콘크리트인데 아스팔트하고 모래 자갈 골재하고 섞여놓은 것이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하고 모래 자갈 골재를 섞어놓은 것이 아스팔트 콘크리트고 그것을 줄여서 아스콘이라고 한다. 근데 그러면 재생 아스콘은 뭐냐? 이미 한번 아스콘을 썼어요. 쓰고 난 것을 다시 한번 재생시킨 것을 재생 아스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재생 아스콘은 폐 아스콘 플러스 새 골재와 아스팔트를 섞어서 만든 것이 재생 아스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스콘하고 재생 아스콘인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재생 아스콘에서 더 많은 환경 침해 물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콘은 1984년도부터 아마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제1산업개발에서. 그리고 재생 아스콘은 굉장히 좀 늦게 2006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이라는 것하고 재생 아스콘은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벤조피렌이잖아요. 발암물질은 벤조피렌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딱 지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정된 항목들이 법에 있습니다. 그 중에 다환방향적 탄화수소류, 이 다환방향적 탄화수소류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벤조피렌인 겁니다. 벤조피렌, 발암물질에 비춰 벤조피렌이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그런데 문제는
별표 8에 의해서 배출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배출 기준이 아직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 안 돼 있다. 그래서 벤조필에는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의 일종이다. 이 말 그대로 이제 다환 방향적,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다환 방향적, 다환이라는 게 고리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고리가 여러 개 연결되고 방향적 냄새가 나는 탄화수소. 그 탄화수소라는 거죠. 탄소하고 수소가 섞여 있는 게 탄소는 C고 수소는 H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류 중에 벤조피렌이다. 그러니까 벤조피렌은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의 일종인데, 벤조피렌은 탄화수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탄소가 20개고 수소가 12개로 형성이 있는 게 벤조피렌입니다. 이렇게 다환 여러 개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탄소가 20개 들어있고 수소가 12개로 되어 있는 게 C20H12가 되는 거죠. 이게 벤조피렌이다. 이 벤조피렌이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밑으로 쭉 써져 있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시면 좀 화학적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6쪽 위에 보시면 탄화수소라고 해요. 탄화수소류잖아요.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류. 탄화는 C가 카본을 얘기하는 거고, 수소류는 H가 하이드로겐을 얘기해요. 수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번 하이드로겐 수소하고 6번째 물질 탄소 카본이 2개 합쳐져 있는 게 CH가 합쳐져 있는 게 탄화수소라고 하고, 벤조필에는 C가 20개 붙어 있고 H가 12개 붙어 있는 C20H12, 이것이 벤조필입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류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탄소가 몇 개냐, 수소가 몇 개냐 따라서 이름들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밑에 보시면 벤조피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밑에 보면 정확히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좀 보겠습니다. 네, 벤조피렌에 대해서. 벤조피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벤조 A피렌이 있고 벤조 E피렌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벤조 A피렌입니다. 이 벤조 A피렌은 그런 줄여서 벤조피렌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6쪽 밑입니다. 방향적 탄화수소의 일종이다. 그렇죠?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1군 발암물질로 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흔히 얘기하면 고기 굽잖아요. 고기 구우면 고기가 타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탄데 그 타는 것 그 안에 이제 벤조피렌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벤조피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탄 고기를 자주 먹으면은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물론 한 번 먹었어야 그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지만 누가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700번을 먹어야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데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럽에서 18세기에 굴뚝 청소부들이 암을 많이 걸렸답니다. 그것도 뭐 어떤 암이었습니까? 남자들의 음낭에 암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굴뚝 청소부들이. 왜 그러냐면 그 굴뚝에서 타는 물질 속에서 나오는 벤조피렌이 들어있는 걸 그걸 마셨기 때문에 암이 많이 걸렸다.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벤조피렌은 석유 찌꺼기인 피치 현성분으로 꼴타루 담배 연기, 나무 태울 때의 연기, 자동차 매연에 들어있고, 심지어는 로스팅된 커피콩에도 들어있다. 고기 구울 때도 들어있고. 근데 이 벤조피렌은 공기로 우리가 흡입을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물체를 우리가 먹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먹게 되면 뱃속에 들어가서 위를 통해 가지고 위산이 분비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정화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하면 공기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공기로 들어가면 바로 폐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통해서 위장배에서 걸러지는 것보다도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 벤조피렌은 미량이지만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이제 사업권입니다. 사업권은 당연히 제1산업개발이 어디로부터? 경기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권이 생기는 거죠. 그 사업권에 의해서 1984년도부터 아스콘을 만들어왔고 2006년도부터 폐 아스콘을 재생 아스콘을 만들어왔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올 3월 14일 날 이제 아마 재허가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업권이라고 한다. 사업권. 그다음에 건강권은 다시 말하면 이제 건강권은 거기서 발생되는 벤조피렌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학생들하고 주부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강권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거기 보시면 이제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50m는 절대보호구역, 200m는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50m는 조금 더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150m도 안 되는 그 약간 산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권은 그런 걸 의미한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환경보전법에 특히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보호구역하고 절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건강권을 200m 이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도 침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강권은 거기 부모 모임이 618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강권이라 한다. 그 다음에 허가권은 관공서가 경기도가 허가를 해주는 허가를 할 수 있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안양시는 아마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이 어디 하냐면 환경부에서 하게 되잖아요. 환경부 소관이죠. 근데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내려보냈고 안양시까지는 허가권을 내려보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허가권 누가 가지고 있다? 인허가권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만 안양시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의 경제적 고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참고자를 넣어놓긴 했지만 제목 자체가 이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환경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측면은 주로 간접적인 측면입니다. 직접적인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쪽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환경정책 수단들이 있거든요. 자, 환경정책의 수단이 있는데 직접 규제 수단이 있고 간접 규제 수단, 그 다음에 정부 투자에 의한 수단. 간접 규제 수단은 경제적 유인제도와 경제경영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전하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면 직접 규제 수단을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중에 이제 직접 규제 수단은 금지 및 사용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자체를 거기서 영업하지 말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라.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경제적 고찰은 아까 밑에 있는 간접 규제 수단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쪽, 이것도 바로 넘어가죠. 12쪽 밑에 보면 이제 현황 분석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984년대 12쪽 밑에 보면 그 위에 큰 따로 동그랗게 해놓은 것 그것만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1산업개발이 원래는 이제 본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중에 하나가 안양에 있는 겁니다. 안양에. 그게 이제 안양 공장 언제 있냐면 1984년도에 안양 공장을 했죠. 1984년도에 제1산업개발이 안양에 공장을 설치했다는 뒤에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근처에.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언제냐 1996년도에 연연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 인근에 동아제약 부지가 이사가면서 아파트가 돼서 지금은 몇 세대 정도 들어섰냐면 15,000 가구 정도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콘 공장이 들어섰던 1984년도에는 마을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거의 몇 가구에 있었겠지만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스콘 공장으로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경기도에서 대기 환경 검사를 해보니까 발암 물질인 벤조피린이 검출됐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서 건강권이 침해돼서 민원이 생겼고 학부모 부모 모임을 위해서 이제 엄마들까지 그 민원에 가세하게 됐다. 그런데 작년에 벤조피린이 검출됐지만 이 민원은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부터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되었어. 한 15년 이상 민원이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벤조피린에 대한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을 뿐이지 작년 검사 항목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검출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황 개요는 그렇게 해서 검출됐다는 거 13쪽에 보시면 위치가 어디냐면 그 제2 경인고속도로에 있잖아요. 인터체인지가 있죠. 그 위에 보면 석수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석수 인터체인지 서울로 안 가고 좌회전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데를 말합니다. 석수역 뒤쪽 여기입니다. 석수역 뒤쪽. 그래가지고 보면 제1산업개발이 있고 연현초등학교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가운데 볼록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이렇게 이게 한 150m, 200m 안 되는 사이로
이렇게 있는데 위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역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산업개발이 있은 이후에 연역마을이 생겼고 2000년대 이후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그려지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지금은 한 15,000세대가 들어있는 거고요. 민원은 거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 왔던 거죠. 민원이 쭉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 왔다. 2002년도 이후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왔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경기도 검사원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면서 이제 특별히 이슈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14쪽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엄마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618명의 설문이 회수된 것을 분석해서 이거 어느 신문이죠? 한겨레 21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이러이런 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장은 뭐냐면 역학조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역학조사를 도대체 발암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역학조사를 해달라 이런 거죠. 역학조사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디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역학조사를 해달라는 거고 역학조사를 할 뿐만이 아니고 또 옮겨달라 이런 주장인 거죠. 또 14쪽 위에 오면 일산화탄소 수치가 주변에 비해서 300배, 그러니까 안양 시내에 있는 안양동에 비해서는 일산화탄소 수치가 한 300배, 굉장히 높잖아요. 300배 이상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신문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15쪽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제 연은마을 아스콘 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작년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해서 그것을 안양시에다가 전달을 해서 접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특이한 거는 사실 절실하면 중이 떠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키겠다. 엄마들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전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15쪽 밑에 보면 경기도와 협상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적혀야 되는데요. 이제 사자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경기도, 안양시, 그 다음에 제1산업개발, 그 다음에 주민들 사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1차 회의를 했고 오늘 2차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이제 제1산업개발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1산업개발을 보시면 1967년도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이 됐잖아요. 1967년도에 생겼고 자본금 35억에 작년에 매출액이 181억입니다. 그리고 12억 적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콘, 재생 아스콘 생산하고 있고 레미콘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회사의 매출과 손익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회사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보면은 매출액이 310억이었는데 2013년도에 270억으로 떨어지고 2014년도에 260억, 2015년도에 216억, 2016년도에 200억, 2017년도 작년에 180억까지 매출액이 떨어지는, 올해는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동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적자가 보고 자산총액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자산총액은 늘어가는데 매출과 영업손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16쪽 밑에 보시면 이 안양공장은 1984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요. 2016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작년이 17년이니까 재작년에 지적이 당해서 한번 개선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2004년, 2006년이나 2004년이면 재생 아스콘을 생산하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네요. 2004년부터는 재생 아스콘, 이게 또 정부의 권장에 의해서 생산했더라고요. 2004년부터 재생 아스콘도 생산을 하고 있다. 17쪽에 보시면 특이한 거는 이 제1산업개발도 우리도 옮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도 옮길 의향이 있다. 근데 옮길 의향이 있는데 뭐냐면 대체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없다 이러고, 그래서 본인들도 옮기겠다는 겁니다. 옮기겠다고. 그럼 어떻게
그럼 도와달라 이런 얘기죠. 안양시하고 경기도에서는 도와달라. 우리가 옮길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얘기. 제가 이제 거기 관계자를 만나보지 않았지만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으로 관계자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옮길 의향이 있다. 그래서 옮길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런 특징이 또 하나가 있고요. 이 제1산업개발에서 생산한 아스콘을 어디다 쓰냐면 안양, 금포, 의왕, 과천 이 인근에 국도와 지방도에 그 아스팔트 도로를 포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까운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공장이 가까운 데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자, 이 회사도 옮기겠다는 의향이 있는 거고, 이 회사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왜 공공성이 있다고 보냐면,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어디다 쓰냐면은 공공재에다가 투입되잖아요. 공공재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되는 이 아스콘이라는 게 왜 사적재에다 투입되는 게 아니라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아스팔트를 까는 공공재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1산업개발의 아스콘 생산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걸 이제 조금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옮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성도 있는 것 같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쪽으로 가면, 또 이제 이런 그 레미콘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그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합이 있더라고요. 협동조합이. 그것이 한국 아스콘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 그걸 좀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단체에서도, 아까 첫 번째 봤듯이 뭐냐면 배출 허용 기준이 규정이 없잖아요. 배출 허용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회사만 탓할 게 아니다. 정부가 마련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못한 정부의 책임은 크다.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쪽에 보시면 그런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재생 아스콘은 더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더 위험한 물질이다. 유해 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환경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규정은 누가 제정하냐면 환경부에서 제정하는 거거든요. 환경부에서 별표 8의 그 대기환경조성법에 별표 8에 구체적으로 이제 허용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출 허용 기준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환경부도 뒷북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규제 공백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20쪽에 보시면 자, 미량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도도 그러고 환경부도 그러고 미량이니까 괜찮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 백도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량이지만 위험한 물질이다. 미량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미량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백도문 교수 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미량이지만 위험한 물질로 지정해놓고 배출 허용 기준치가 조금 이상한 상황이다. 대기 오염 물질의 유해 정도를 실제 평가하고 규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 인력, 시설, 기술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미량이지만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지금 이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기도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작년에 검사를 해가지고 발암물질을 발견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고, 21쪽에 보시면, 경기도청은 제1산업개발 아스콘 생산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4일이니까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승원 기자님 말에 하면 3월 14일 정도에 재해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대화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제1산업개발하고 주민들하고 사자협의를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이제 부모 모임을 연락을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사자 협의를 해보고 오늘 결과 중요하다는 사람들한테 이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하고 같이 나중에 이제 토론할 건지 아닐지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부모 모임은 못 만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을 가서 만나서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과가 저쪽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시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자협의체 2차 대화가 오늘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22쪽에 보시면 역학조사 아까 앞에서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원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바로 이제 연원초등학교는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3대 보호구역 속에 들어있는 건데 좀 연원초등학교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소극적이냐면 그 학교 발전기금을 거기서 좀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금을 받다 보니까 큰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받아왔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 그 학생들에게 해가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 학교가 먼저 한 거야? 공장이 먼저 한 거야? 예. 공장이 먼저 한 거야? 공장 훨씬 먼저 한 거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이제 학생들의 건강감과 학교의 발전기관이 상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쭉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부모 모임에서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청원했냐면 이 청원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뭐죠? 별표 8에 대출 허용 기준을 집어 넣어줘라. 이 청원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보시면 24쪽도 뭐 그런 내용들이고, 자, 안양시. 그럼 안양시의 입장은 뭐냐 이래요. 안양시의 이제 내용들을 안양시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안양시의 행정조치가 있었네요. 자, 2005년 악취와 비상먼지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로 2005년도에도 구성이 됐었고, 그래서 2011년도 1월달에야 안양시에 행정조치가 있었고, 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들이 1억 5천만 원 피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던 그런 전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안양시의 청소사업부인가요? 청소사업관과 청소행정관과 거기에 퇴직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회장까지 오르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기존에도 조금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나와 있길래 적어놨습니다. 안양시도 원칙적으로 이전이 옳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안양시도 이전이 옳다고 보고 있고 제2산업별도 이전하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 해결도 못하고 왔다는 거죠. 결국 뭐냐? 대체부지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쭉 안양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쪽 밑에 보면 유사한 사례로 내기마을 사례를 더했습니다. 이게 남원입니다. 남원.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내기마을 사례고 여기 역학조사를 여기 했었네요. 역학조사. 2016년 11월달에 발생한 내기마을 사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가장 가까운 의왕시에서 의왕경찰서 옆에 레미통 농장이 있어가지고 의왕경찰 공무원들이 몇 명이 암에 걸리고 있는 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던 사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 동네니까 하나 실어놨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현황들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대해서 이제 27쪽에 보면 단기적 방안하고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단기적 방향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역학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뭐 2억이면 큰 돈이라고 큰 돈이지만 누가 그 돈을 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당연히 저는 주민들이 될 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안양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공공성이 있는 아까 제가 공공성을 강조했잖아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성으로 인한 공공재에다가 원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역학조사 비용을 대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자협의체는 이미 구성돼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가동 이후에 발암물질과 일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 보상. 자, 그러면 자, 피해가 있다. 발암물질이 배출됐다. 그럼 피해가 얼마나 있냐? 이거는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발암물질 배출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기존에 있던 앞으로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피해 주민지원제도 구축. 뭐 이게 이제 그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기존의 피해가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제 중장기적인 일적으로는 미비한 환경부재 신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조필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별표 8에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환경부 공무원도 인터뷰를 한 게 바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배출 허용 기준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공장 이전에 대한 안양시 등의 관심가비는 문제는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저희도 옮기라고 주장을 해요. 제목 자체를 이전해라고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도 옮겨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제1산업부도 옮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옮긴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냐? 저는 거기에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의 의지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옮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에다가 재료를 공급해주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1산업개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가 협조를 하고 경기도도 협조를 하고 중앙정부도 저는 중앙정부 환경문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 경기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인 환경부까지 힘을 합쳐서 이 공장을 옮길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냥 이것들을 알아서 옮겨라.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절대 옮길 수 없다. 앞으로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양시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 부지를 함께 찾아주면서 옮겨야 한다. 또 옮기고 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물론 거기다 공원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도 계속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아마 제가 다른 이 내용 중에 있을 겁니다만은 작년에 2017년도 협상하는 과정 중에 안양시와 제1산업개발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 건지 뭘 할 건지 여기까지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개발 이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 회사가 가져갈 거면 회사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문제는 개발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공장을 어디 옮길 때 찾아달라. 못 찾으니까 또 나가야 될 거는 거예요. 응? 개발까지 얘기를 하는데, 대체 부지를 못 찾으니까, 이렇게.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그건 뭐다? 공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까지 적극적으로 합쳐서 의지를 가지면 저는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제 우리 지하화 이건 뭔 얘기냐면 그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이 일본의 사례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 이런 오염물질 배출나는 또 소음 진동 이런 것들 지하에다 집어넣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준답니다. 공원을 만들어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했었는데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 자리에서 지하화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현대식으로 지하화를 집어넣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주면 좀 거부감이 덜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그걸 해놨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한 건데 뭐 다른 접근 방법에 의한 해결 방안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방안까지는 제시를 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만 휴지 상황이. 네, 좋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아니 공부도 슈퍼만 휴지 상황이. 이게 발표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 30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못 지켰네요. 소정박사. 다음에 배워보세요. 또 배정필은 있으면